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지금 오픽을 처음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여러 번 봤지만 아직 내가 원하는 점수를 못 받으신 분들이시겠죠?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오픽 인생을 확 바꿔드리는 강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얘기할 거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근데 일단 지금 여기에 제가 띄워드린 표를 딱 보자마자 아, 나 저거 뭔지 알아 라고 느낌이 드신다면, 그러니까 이걸 보지 않고도 나는 남한테 설명할 정도로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인지하고 있다 라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안 보셔도 괜찮아요. 그냥 나가셔서 다른 거 빨리 준비하세요. 하셔도 되고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일 거기 때문에. 자, 근데 그렇지 않고 뭐지 저게? 나 아예 처음 본다. 아니면 오픽 문제 유형에 대한 거는 한 번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라고 하신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좀 집중해서 봐주셔야 될 겁니다. 일단은 오픽 준비를 하신다면 내가 서베이를 어떻게 찍을 것이고 난이도는 몇을 찍을 것이고 이런 게 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되어 있다라는 전제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나는 3단계 찍을 거야 또는 4단계 찍을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5단계 또는 6단계를 찍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 이지오픽을 지금 많이 보시는 분들은 웬만해서는 다 고득점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일 거란 말이죠. 우리가 IM3 이상부터를 고득점이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제일 받고 싶은 거 IH 또는 AL이죠. 그래서 이 정도 이상의 점수를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가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난이도가 5단계 또는 6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5, 6단계에 해당하는 이 오른쪽 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일단 유형에 대한 설명을 제가 다 끝내고 나면은 이 왼쪽 표에 대한 것도 스스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문제 유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오픽은 시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에 대한 이해가 좀 있는 상태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오픽을 여러 번 치셨거나 아니면 되게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도 계속 제자리인 분들은 이 유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로 계속 공부만 하고 있는, 연습만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5, 6단계, 5단계 또는 6단계 찍는 분들이 가장 많으실 거니까 오른쪽 걸로 제가 설명드릴 건데 표 잠깐만 보면서 같이 갈게요. 일단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서요. 우리 40분간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답변 시간이 총 40분이에요. 총 40분 동안 그 몇 개의 문제를 답변하게 되죠? 우리 총 15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15번까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15개의 문항을 40분 안에 자유롭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번부터 15번까지 뭐가 나올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일부 알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게 문제 유형이에요. 오픽의 문제 유형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2, 3, 4, 5, 6 쭉쭉쭉 가서 15번까지 어떤 스타일로 질문을 하는지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계속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유형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내가 지금 풀고 있는 이 문항이 있잖아요. 이거 답변을 하면서 이 다음 문제에는 뭐가 나오겠구나. 아, 이 다음 문제는 또 뭐가 나오겠구나. 이런 게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그걸 내가 알고 들어가는 거랑 모르고 들어가는 거는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준비할 때도 굉장히 더 빠르게, 더 핵심적으로 잘 준비를 해서 가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1번부터 15번까지 어떤 순서대로 뭘 물어보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기소개. 이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오픽 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 있죠. 무조건 1번 문제에서는 너 자신에 대해서 말해봐. 자기소개 나올 거예요. 이 자기소개 때문에 되게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던데. 그러니까 이거를 열심히 스크립트를 막 이만큼 써가지고 외워서 막 가려고 하는데 이것부터 그렇게 가시면은 너무 지쳐요. 그리고 이 1번 자기소개는 어쨌든 그냥 웜업하는 이런 정도로만 활용을 하셔야지 너무 공들여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상 그 채점 기준에 딱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는 그냥 우리가 본격적인 2번부터 들어가기에 앞서서 내가 좀 긴장을 풀고 목소리를 풀고 약간 머리를 정리할 수 있는 이러한 도구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은 그냥 연습 게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요. 빨리 하고 넘어가세요. 그냥 넘어가신 다음에 2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떠한 주제들이 출제가 될 텐데요. 제가 중간에 써놨잖아요. 그죠? 서베이 3개고 돌발 2개다. 이렇다는 건 총 5개의 콤보 세트가 나온다라는 건데요. 이 콤보라는 건 주제예요, 여러분. 주제. 어떤 주제인지는 몰라요. 너무 많죠. 우리 서베이 주제도 있고 돌발 주제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픽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주제의 종류는 2가지예요. 서베이냐
돌발이냐. 그러니까 서베이는 우리가 백그라운드 서베이에서 시험 보기 전에 12개 고르잖아요. 그 고른 거에서 3개가 출제가 될 거고 내가 고르지 않았는데 저게 뭐야? 하는 게 돌발이거든요. 돌발 주제는 오픽의 문제 은행에 이제 쌓여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서 2개가 랜덤하게 출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서베이 주제 같은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악이라든지 주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이런 등등등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돌발 주제는 뭐 재활용이라든지 인터넷, 폰, 뭐 친구, 가족 등등 이러한 어떤 돌발 주제들 중에서 2개가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총 5개예요. 그렇게 해서. 자, 보세요. 콤보 1, 2, 3, 4, 5 5개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5개가 쭉 이렇게 출제가 될 건데 그러면 2, 3, 4번이 첫 번째 콤보고 그다음 5, 6, 7이 두 번째 콤보 8, 9, 10 문항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11, 12, 13, 14, 15 이렇게 묶여서 나오네.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번 자기소개를 제외하고 다 3개씩 묶여서 나오네. 마지막 빼고. 마지막은 몇 개예요? 2개죠. 그쵸? 2개로 나오는 게 이제 마지막 세트고 나머지 콤보 세트는 전부 다 3개로 묶여 나온다. 3문항당 한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유형 1, 2, 3, 1, 3, 4, 뭐 1, 3, 4 이런 식으로 숫자가 쫙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유형은 몇 개다? 10가지다 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이 유형과 문항 숫자는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항 수는 15개의 문항이 나오니까 제가 1번부터 15번까지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문제 유형이라는 건 다른 겁니다. 문제 유형은 총 10가지다. 그래서 유형 1번부터 유형 10번까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이 문항별로 다르게 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형이 각각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 수만 있으면 어느 지점에서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숫자에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는데요. 1, 2, 3이 한 세트가 있고 1, 3, 4, 1, 3, 4가 한 세트, 이렇게 2세트죠. 2세트가 똑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긴 갑자기 6, 7, 4, 8 뭐 이렇게 나오고 맨 마지막에 9번, 10번 유형 이렇게 나오는구나. 일단은 그냥 편하게 보세요. 보시고 지금 1, 2, 3, 뭐 1, 3, 4, 1, 3, 4 초반 숫자들이 좀 왔다 갔다 하죠. 일반 문제들이에요. 일반 문제들. 근데 11, 12, 13번 이 콤보 세트 4번째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롤플레이가 출제됩니다. 롤플레이. 역할극이죠. 역할극은 항상 11, 12, 13번에 출제가 됩니다. 언제나. 콤보 세트 4번째예요. 그러니까 시험 전체로 치면 약간 후반에 나오는 그죠? 그런 문항이 되겠고요. 이런 유형이 되겠죠. 롤플레이. 마지막 14번, 15번은요. 유형도 9번, 10번 마지막 유형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얘네들 조금 까다로운 문항들인데 제가 이따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번부터 10번까지 어떤 건지를 한번 좀 보고 다시 올게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유형. 1번은 그냥 장소, 종류, 묘사예요. 묘사를 해라. 근데 현재 시제를 활용. 왜냐면 일반적인 그 장소 뭐 어떻게 생겼어? 너가 좋아하는 곳은 어디야? 뭐 막 이런 거. 그리고 종류. 뭐 너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 종류가 뭐야? 제일 좋아하는 뭐 국내 여행지가 어디야? 뭐 이런 것들을 묘사라고 시키기 때문에 사실 현재 시제를 쓸 수밖에 없겠죠. 물론 그 얘기를 하다가 옛날 얘기 조금 하고 싶으면 그 부분에는 과거 시제를 써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1번 유형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그냥 단순한 묘사기 때문에 선호나 묘사, 선호도 많이 물어봅니다.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그냥 가볍게 현재 시제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가장 기본 문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1번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유형은 묘사다. 자, 그러면 2번은 뭐냐면요. 활동 루틴 단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 활동 루틴 단계. 그러니까 보통 공원에 가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리고 주거와 관련된 그런 2번 유형에서도 뭐 집안일 관련해서 어떤 집안일들을 보통 루틴하게 하는지,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이 각각 뭘 맡아서 하는지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가 있겠고요. 2번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루틴으로 가고 어떤 뭐 그 스텝으로 가고 어떤 프로세스가 있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2번이고요. 역시나 이것도 일반적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가장 많이 쓰게 되실 거예요. 자, 1번, 2번
상당히 가볍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번부터는요, 옛날 얘기를 물어봐요. 3번, 과거 시제 활용한 최초 또는 최근 경험. 이렇게 물어봅니다. 최초 경험, 최근 경험.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최근 경험이라 함은 그런 거죠. 최근에 공원에 갔던 경험 얘기해봐. 최근에 카페 갔던 경험 얘기해봐. 누구랑 갔고 뭐 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최근에 갔던 해외여행 얘기해봐.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게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초 경험은 뭐냐면 그런 거거든요. 너가 처음으로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언제야? 뭐 어떻게 빠지게 되었어? 이런 거. 그러니까 처음으로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또는 최초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경험을 또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갔던 음식점 기억이 있니? 그때 뭐 누구랑 가서 뭘 먹었고 어땠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3번 유형으로 다 봅니다. 그래서 최초 경험 또는 최근 경험, 어린 시절의 경험 막 이런 게 나온다? 3번 유형이에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최초 경험의 경우 시간에 따른 취향 변화까지도 묻는다.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음악이 이 3번 유형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음악이 너가 처음으로 음악에 관심 갖게 된 게 언제야? 뭐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너의 그 음악에 대한 취향 변화가 있니? 이렇게까지 물어봐요. 이렇게 시간에 따른 취향 변화까지도 물어볼 수 있는 게 3번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러한 유형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예전 얘기를 어찌됐건 꺼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메인은 과거 시제가 나온다. 오픽에서 과거 경험을 물어보는 답변을 잘 답변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시제가 좀 달라지잖아요. 일반 그 문제들에 비해서. 그래서 옛날 얘기를 할 때는 과거 시제를 잘 쓸 수 있는지, 현재와 과거 시제를 구분해서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너무 좋은 유형이에요. 채점관들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주셔야 영어를 그래도 중급 이상으로 고급 레벨로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확실히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번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자, 이 3번과 또 비슷한 게 4번인데요. 역시나 과거 경험인데 여기서는 인상적인 경험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퀘스천 자체에서도 정말 뭐 memorable experience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을 설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3번, 4번이 같이 붙어 나왔을 때 되게 힘들어 하세요. 내가 과거 경험 3번에서 다 얘기했는데 연달아서 또 4번 인상적인 경험 물어보면은 진짜 할 말 없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에피소드가 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미리 사전 작업을 그래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훈련하실 때. 어쨌든 4번은 100점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정말 잘 하셔야 되고 에피소드 자체도 중요하고 과거 시제를 잘 쓰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 부분 다 챙겨서 답변을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항상 구체적인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인상적인 에피소드를 좀 선정하시고 그리고 이 4번에서는 정말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경험을 물어보기도 하지만 또는 문제 경험을 물어보기도 해요. 문제 경험. 문제 경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주거 관련해서도 많이 나오는데 너가 집에서 겪었던 문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했니? 까지 물어보는 게 또 4번 유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시겠죠? 지금 4번 인상적인 경험 또는 문제가 있었던 경험. 3번은 뭐예요? 최근 최초 경험. 그리고 시간에 따른 취향 변화까지도 설명.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3번, 4번은 옛날 얘기다.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사실상 얘는 그거예요. 그 3, 4단계에서만 출제가 되는 거라서 우리 지금 5단계를 찍거나 6단계 찍으시는 분들은 5번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3단계 또는 4단계 찍을 거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는 그거거든요. 상대방에게 간단한 질문하는 요런 케이스로 좀 물어보는데 15번 문항, 맨 마지막 문항에서 한 번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는 상대방에게 간단한 질문 3, 4가지 던지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5, 6단계에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3, 4단계에서만 맨 마지막 문항으로 한 번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6번이죠. 지금 6번부터는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콤보 세트 4번째 기억하세요? 4번째 콤보에서는 뭐가 나온다? 항상 롤플레이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6, 7, 8. 이 부분이 이제 전형적으로 롤플레이 세트로 나오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6번은요.
우리 문항으로 본다면 11번입니다. 왜냐면 아까 전에 제가 11, 12, 13번이 롤플레이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11번 문항에 해당하는 게 유형으로는 6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번에서는 뭐냐면 어떤 상황을 딱 던져주고 이런 상황이니까 상대방에게 너가 원하는 정보를 좀 물어봐. 너가 궁금한 거 좀 물어봐. 그러니까 질문을 하라는 거거든요. 정보 요청. 그렇죠. 롤플레이죠. 이렇게 됐을 때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을 뭐 한 세네 가지 해봐라.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6번 유형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나오는 7번은 뭐냐면 역시나 롤플레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너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 문제 상황이 발생하고요. 이런 문제 상황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두세 가지 대안 제시라고 설명하는 게 이게 이제 7번 유형이면서 12번 문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번 문항 요거. 그쵸? 요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굉장히 배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롤플레이는 다 중요하지만 이 12번 정말 잘 답변을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정말 중요해요. 아무래도 둘 다 롤플레이기는 해도 이 11번에 비해서 12번을 좀 더 어려워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문제가 발생했다 보니까 이걸 내가 해결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아이디어에 대한 압박이 있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미리 다양한 롤플레이 주제들에 관해서 기출 주제들 보시고 좀 연습을 많이 해가시는 게 중요하겠죠. 굉장히 뜬금없는 그런 문항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로 가시게 되면 시험장에서 뭐 뭔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고 상황 이해도 안 되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한 번에 그냥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주제와 답변 아이디어들 보고 가시는 게 유리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해결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8번 유형은요. 얘는 좀 아까 방금 나왔던 거에서 문제 상황이었죠. 이 문제 상황을 너 실제로 겪어본 적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게 이 8번 유형. 그러니까 문항으로는 13번에서 출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6번이랑 7번은 롤플레이에 들어가요. 근데 8번 유형도 롤플레이 세트로 같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얘는 더 이상 역할극을 하는 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8번은 사실은 본인의 과거 경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자기의 옛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랑 비슷해요? 아까 전에 우리 봤던 어떤 유형? 3번이나 4번 유형이랑 비슷하죠. 걔네가 옛날 얘기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실제로 12번과 유사한 문제 상황 해결에 대한 너 실제로 겪어본 적 있어? 본인의 과거 경험을 쭉 풀어주시면 된다. 자, 이게 우리 13번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옛날 얘기 쭉쭉쭉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13번 할 얘기 없다고 그냥 스킵하지 마시고 우리 롤플레이 세트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답변을 잘하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9번, 10번 남았죠? 9번, 10번. 문항으로는 뭐 남았어요? 우리 맨 마지막 세트가 두 문제였다. 14번, 15번에 해당하는 유형들입니다. 9번은요, 14번이에요. 그러니까 14번은 문항. 14번에 출제가 될 거고요. 얘는요, 비교하거나 대조하라고 시켜요. 비교, 대조 문제를 많이 묻더라라는 거를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막 이런 거 비교하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거 다 14번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14번에서 어떤 주제가 나오든 이제 비교, 대조인데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과거와 현재를 한번 비교해봐. 과거, 현재 비교. 뭐 해외여행을 하는 그런 스타일, 그런 방식이 옛날이랑 지금이랑 좀 달라졌니? 비교 한번 해봐. 라든지 또는 그 주거의 스타일 자체가 과거와 현재에 좀 차이가 있는지 네가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뭐가 좀 바뀌었니?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물어보는 한 축이 있고요. 또 하나는 A와 B를 그냥 비교하라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제일 좋아하는 뮤지션 2명 한번 비교해봐. 너가 제일 좋아하는 공원 2개 한번 비교해봐. 이런 식으로 A와 B를 비교하라고도 많이 시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근데 둘 다 이 9번 유형이에요. 비교하거나 대조하는 거. 어떤 주제든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를 일단은 우리가 이해를 한 다음에 이거 얘기하실 때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냥 어디서 달달달달 가져온 것처럼 이렇게 줄줄줄 읊듯이 하시면 안 되고 이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고 그 예가 내 거면 좋고요. 아니면은 뭐 내 가족, 내 친구들, 내가 어디서 들었던 내용 이런 것들을 가지고선 최대한 구체적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 9번 유형이 해결이 될 건데 아무래도 이 9번, 10번 유형은 제가 AL 유형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놓고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IH에서 AL로 갈 수 있는 그 변별력을 가르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세트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맨 마지막 세트는 내가 무조건 AL을 가야 된다. AL, 나 AL 가야 돼. 하시는 분들은 14번, 15번 그 둘 중에 뭐 하나라도 놓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조금 까다롭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난이도 자체가 좀 어렵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우리 10번 유형. 오픽의 문제 유형은 총 10가지밖에 안 됩니다. 10개인데 그 중에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문항으로도 맨 마지막 문항 15번에서 출제가 되는 그런 유형인데 얘는요. 주제 관련 이슈, 관심사 아니면 문제점 아니면 걱정거리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이제 15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0번 유형입니다. 이슈 관심사, 막 뉴스 이런 거, 뉴스도 있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들 좀 가장 어려워하시는 그런 파트이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15번에서 출제가 될 거고요. 역시나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과 관련해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슈가 있을까? 뭐 뉴스가 있을까? 라든지 주거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뭐 문제점이라든지 걱정거리 같은 게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 게 맨 마지막 문항 우리 15번이자 문제 유형으로는 10번 되겠습니다. 역시나 배점이 높기 때문에 우리 14번과 더불어서 같이 마지막 세트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 사실 이게 지금 제가 AL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AL은 필요 없어요. 그냥 IH까지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나는 최종 목표가 IH다 하시는 분들은 요 14번, 15번 있죠. 이 마지막 세트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안 해도 됩니다. 네, 안 해도 돼요. 요거를 그럼 스킵해도 되냐? 스킵하셔도 돼요. 하면 좋지. 하면 좋은데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하시고 근데 준비를 하실 때 이 AL 유형만 해도 기출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가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그 이외에 우리 IH 목표이신 분들 우리 서베이 주제들 완벽하게 만드시고 이거랑 이제 롤플레이 하는 거 연습 많이 하시고 이 AL 유형까지는 너무 많이 완벽하게 좀 준비를 해 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뭐 14번, 15번이 답변이 굉장히 안 좋았어도 나머지가 좋으면은 충분히 IH까지는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 버려라 막 이건 아니지만 이제 나는 목표 등급이 IH이긴 한데 AL까지도 조금 받았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절대 요거 좀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씩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어떤 식의 흐름으로 어떤 스타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10가지 유형이 어떤 순서로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표로 볼게요, 여러분. 이제는 뭔가 좀 더 편하게 보이실 거예요. 우리 오른쪽 표 보시면 1, 2, 3 나온다 그랬죠. 첫 번째 세트에. 내가 자기소개가 끝났어. 그리고 이제 이번 문항을 통해서 무슨 주제겠구나라는 걸 파악이 되겠죠. 2번 문항을 막 듣는데 갑자기 뮤직 어쩌고 막 나와. 그러면 첫 번째 콤보는 음악이구나. 파악이 되죠. 자, 근데 2번 유형은 무조건 첫 번째 1번 유형이기 때문에 뭘 묘사하라고 시키겠지. 너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 종류 뭐야? 좋아하는 뮤지션 누구야? 뭐 이런 거 막 물어보겠죠. 자, 나왔어요. 했어. 이 다음 문제에서는 유형 2번, 3번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2번에서는 활동 루틴 단계잖아요. 그쵸? 어떤 식으로 음악을 듣니? 막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나오죠? 자, 그 다음에 3번. 이어지는 3번 유형은 최근 최초 경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이제 음악 주제 속에 있으니까 너가 처음 어떻게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됐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뭐 취향 변화가 좀 있었니?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요 3번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거든요. 요렇게 한 세트 해서 음악을 맞췄어요. 자, 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주제가 나오겠구나. 마음의 준비가 좀 되겠죠? 5번.
5번에서 다시 134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134. 그 다음에 5번에서 딱 들어보니까 호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같아. 돌발에서 이제 호텔이 나온 거죠. 그러면은 너네 나라 호텔에 대해서 한번 묘사해봐. 뭐 이런 식의 묘사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나왔어. 자, 그리고 나서 3번 나오겠네. 300번 이제 이어서 나오겠네 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많이 보고 가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게 머릿속에 잡혀요. 이런 틀이. 자, 그래서 3번에서는 우리 최근 최초 경험이라고 했었잖아요. 호텔이죠, 지금. 그러면 최근에 너가 갔던 호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줘. 뭐 언제 갔어? 누구랑 갔어? 뭐 거기 어땠어? 이런 과거 경험에 대한 게 바로 한번 출제가 되고 그 밑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기억에 남는 경험 얘기하라고 하겠죠. 너가 호텔과 관련된 정말 인상적인 경험, 기억에 남는 경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 호텔 관련된 좀 스페셜한 그런 좀 기억에 남는 이런 경험을 하나 더 설명을 하셔야 되겠다. 자, 요렇게 해서 한 세트 호텔 끝났겠죠. 그쵸? 이렇게 7번 문항이 끝나고 나면은 갑자기 화면에 난이도를 재조정하라는 화면이 한번 나옵니다. 오픽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처음에 우리가 이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5단계든 6단계든 한번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7번 문항이 끝나고 나면은 너 앞으로 남은 이 문항들 지금보다 쉽게 갈래? 뭐 똑같이 갈래? 어렵게 갈래? 막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 뭐 비슷한 거 이렇게 좀 찍고서 이제 넘어가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뭐 비슷한 거 찍고 가시면 돼요. 내가 처음에 5를 찍었고 비슷한 거를 찍으면 그게 5가 되는 거예요. 그쵸? 6으로 갔다가 비슷한 거 가면 6, 6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오픽에서 난이도 숫자 2번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게 이런 얘기고 이 중간에 뭐 바꾸는 거 내가 어렵게 가겠다, 쉽게 가겠다 이거는 사실상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찍었던 그 숫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 7번 끝나고 나오는 거는 그냥 비슷하게 찍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8번부터 다시 시작이죠. 8, 9, 10이 이제 나올 건데 요번에도 1, 3, 4의 세트란 말이에요. 8번 들어보니까 8번을 듣다 보니까 뭔가 housework 이런 것들이 들려요. 집안일 관련된 얘기를 물어보는 것 같아. 그러면 8번 이제 유형 1번 묘사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어떤 집안일들을 하는지 뭐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집안일들을 각자 하는지 한번 묘사해봐, 설명해봐 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을 또 막 얘기를 했어. 그 다음 이어져서 나오는 거는 또 1, 3, 4기 때문에 3번이 나오죠. 3번 최근 최초 경험이에요. 우리 지금 집안일을 해결하고 있으니까 너가 어릴 때 했던 집안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 라고 합니다. 우리 3번 유형 중에서 어린 시절의 경험도 좀 물어본다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그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유형 4번으로 이어지니까 10번 문항에서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예상 좀 해보세요. 이게 이번에는 문제 경험으로 출제가 될 건데요. 자, 인상적인 경험, 기억에 남는 경험일 수도 있지만 문제 경험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주제마다 약간 달라요. 나오는 스타일이. 근데 집안일은 과거에 너가 할 수 없었던 그런 집안일이 있었어? 뭐 어떤 상황이었고 그럼 어떻게 해결했어? 이런 것까지 물어볼 수 있는 게 이 집안일의 유형 4번입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집안일도 우리가 좀 해결을 했어요.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11, 12, 13번 무슨 세트? 롤플레이 나와야죠. 그쵸? 롤플레이가 이제 시작이 될 건데 지금 11번은 항상 뭐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궁금한 거 질문해봐. 이런 거라고 했었죠. 만약에 11, 12, 13번에서 친구와 약속 잡는 뭐 그런 거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11번에서는 너가 친구 커플을 집에다가 초대를 할 건데 그 약속 잡는 질문을 친구한테 전화해서 몇 가지 물어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막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번에서는 어떻게 된다? 문제가 발생한다. 항상 문제 상황이에요. 12번은 문제가 발생해. 자, 그래서 너가 원래 친구랑 이제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쵸? 근데 문제가 발생해서 뭐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뭐 이런 조건까지도 줍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지금 그 상황을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 친구한테 연락해서 상황 설명하고 대안 제시해 라고 하는 게 12번에서 나올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13번에서는 어떻게 물어본다? 이거는 12번에서 내가 겪었던 그러한 실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 라고 물어본다고 했었죠. 약속이 원래 되어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뭐 약속을 변경하거나 깨거나 뭐 이랬던 경험이 있는지를 13번에서 물어봅니다. 그거에 대한 나의 과거 경험을 얘기하시면 돼요. 13번. 이렇게 해서 끝. 자, 그러면은 마지막 세트 하나 남죠. AL 유형. 자, 마지막 유형 14번, 유형 9번이었어요. 뭐였다? 비교 대조하라고 시킨다 그랬죠. 그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은
뉴스나 이슈, 걱정거리, 문제점 이런 거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맨 마지막 세트로 폰이 나왔다고 해볼까요? 핸드폰. 핸드폰 요즘 잘 나오는 돌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14번에서 이제 폰 가지고 막 어떻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14번에서 폰이 나온다면 그 폰을 사용하는 방식이 과거와 현재 좀 차이가 있는지, 과거에는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했고 현재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거 비교 대조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14번에서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저라면 이제 시험을 보면서 14번 그거 나왔어. 그럼 15번은 너무나 예상이 돼요. 여러분 다 아시겠죠? 뭐가 나오죠? 핸드폰 관련 문제점, 사람들의 걱정거리 이런 거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거기다 대고선 뭐 중독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이런 얘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많이 나오는 그런 주제들과 그 주제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들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하고 있으면 그거와 관련된 기출 주제들 통해서 어떤 답변 아이디어로 내가 답변을 쭉 끌고 나갈 수 있을지 그런 걸 미리 준비해서 가실 수가 있겠죠. 그쵸? 이렇게 지금 제가 1번부터 15번까지 후루룩 시험 하나 뚝딱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실제로 출제가 됩니다. 나오고 이 유형의 순서는요, 여러분 거의 변화가 없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변화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높아심에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표를 잠깐 봐주시면요. 똑같은 표인데요. 최근에 감지되는 유형 변화라고 제가 살짝 써놨는데 요거는 한 1년 전쯤에 제가 좀 한 두세 번 정도를 겪어서 조금 불안한 마음에 이제 넣어놓은 부분이지만 최근에는 또 많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최근은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냥 기존의 표대로 움직이기는 합니다. 웬만하면. 근데 혹시나 가끔 여러분 이 134의 형태 있죠. 134. 134 어디 나와요? 콤보 세트 두 번째랑 세 번째. 이렇게 나오잖아요. 134, 134. 근데 아주 가끔 이 지금 5, 6, 7번, 8, 9, 10번이면 무조건 134가 나와야 되는데 왜 여기서 143이 나오지? 지금 8번, 9번, 10번을 풀고 있는데 왜 갑자기 143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 정도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거나 한 번 정도 좀 섞여 나오는 경험을 제가 몇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이제 보시다가 이렇게 나왔을 때 지금 여기 3번이 나올 차례인데 왜 4번 기억에 남는 경험을 물어봐? 그럼 그 다음에 뭐 물어보려고?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다. 미리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다행인 건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과거의 경험 얘기잖아요. 그래서 퀘스천 잘 들으시고 이게 지금 기억에 남는 경험인 건지 최근 경험, 최초 경험인 건지 구분을 잘 하셔서 그거에 맞는 답변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다른 얘기는 아니니까 이렇게 좀 나오고 제가 처음에 이걸 들었을 때는 유형의 순서가 이제 좀 바뀌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또 딱히 좀 느껴지지 않는 걸 봐서는 그냥 좀 단순 오류처럼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살짝 뭔가 테스트를 좀 해본 것인지 이거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요 순서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으나 가끔 이렇게 바뀌는 경우들이 있긴 있다. 근데 다른 부분에서는 잘 안 보이고 3번, 4번이 좀 섞여 나오는 그런 경우는 겪어볼 수는 있다. 너무 당황하지 마셔라. 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뭐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기본에 충실하세요. 1번부터 15번까지는 보통 이런 순서로 나옵니다. 제가 계속 시험을 보고 있지만 계속 이런 순서로 나와요. 이런 지는 너무나 오래됐어요. 어쨌든 순서가 우리 1번부터 15번까지 이런 흐름으로 가는구나. 이걸 내가 알고 있으면 주제가 뭐가 나올지는 몰라도 그 주제 속에서 어떤 스타일로 다음 문제가 나오겠지라는 거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고요. 그거를 감안해서 지금 문제에 답변하는 것도 조금 아끼거나 아니면 전략적으로 좀 여기에만 유리한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해집니다.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를 알고 준비하셔야 그 많은 오픽의 어떤 대홍수 속에서 주제가 많잖아요. 기출 문제도 그렇고 그 안에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3단계를 찍을 거고 4단계를 찍을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3을 찍거나 4를 찍거나 그러면 왼쪽에 표 보시면 돼요. 1, 2, 3, 1, 2, 3, 1, 3, 4, 6, 7, 4, 1, 5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 요거는 이제 숫자 다 각각 알고 계시니까 3단계나 4단계는 이런 스타일로 나오는구나. 확실히 5, 6단계보다는 수월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IM2 정도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3단계 또는 4단계 찍어서 가실 거기 때문에 보통 4단계 하시겠죠? 이렇게 찍어서 갔을 때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랑은 약간 순서 차이가 있다. 좀 더 수월하게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대부분은 지금 오른쪽 표대로 받게 되실 거기 때문에 이 순서를 정확하게 각각의 유형이 뭘 말하는 건지를 머릿속에 잘 넣으시고, 그리고 1, 2, 3, 134, 134, 롤플레이 90, 이거는 여러분 한 10분만 쳐다보셔도 누구나 다 외워보실 수는 있어요. 각각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를 잘 보고 이 순서 머릿속에 딱 넣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공부 많이 했지만 좀 너무 뒤죽박죽으로 한 것 같다라는 분들은 이거 정리해서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면 너무 운이 좋죠, 지금? 네, 이걸 알고 가시는 거니까. 그래서 요것부터 파악하신 다음에 이제 기출 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베이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돌발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각각 기출 문제가 이런 방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많이 접해보시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미리 좀 준비해보시면서 준비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등급별로 우리 IL이나 IM1, IM2까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서베이 주제는 전부 다 준비를 해서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왜냐면 아까 전에 5개의 콤보 세트 중에서 우리 서베이 몇 개? 3개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율적으로 높잖아요. 이걸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의 유형에 집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IM3, IH까지 목표를 한다 하시는 분들은 서베이 보시고 롤플레이 잘 하셔야 되고 돌발 주제까지도 조금 건드려 보셔야 돼요. 완벽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무조건 준비하셔서 5번을 제외한 1번부터 8번 유형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AL 목표다. 나는 최고 등급까지 필요해. 그러면 서베이, 돌발, 롤플레이, AL 유형 14, 15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까지 전부 다 준비하셔야 되겠죠. 전부 다 하시란 얘기예요. 1번부터 10번까지 유형에 집중. 5번은 제외. 그쵸? 특히 돌발이랑 롤플레이 마지막 세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쵸? 다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서 가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까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자, 이거를 알고선 꼭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내가 지금 시간이 너무 없는데 빨리 고득점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그 기출문제들 다 모아다가 하나하나 답변 짜다가 그걸 다 외워다가 이런 게 좀 답답하다, 또는 그럴 여유가 없다, 나는 그럴 능력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좀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이지오픽 시크릿 스크립트가 있어요. 이미 너무나 많은 분들이 또 봐주셨고 그걸 통해서 또 시험을 준비하고 또 고득점을 받아오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고 싶으시다면 제가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계속해서 쓰고 업데이트 해놓은 답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기출 문제들에 대해서 오픽에서 받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주제와 거의 모든 문항에 대한 답변 아이디어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6차본 업데이트를 하면서 또 새롭게 추가가 된 부분들도 같이 있고 강의와 함께 만나보실 수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씩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긴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 꼭 기억하셨다가 다음번 시험 가셔가지고 원하는 점수 모두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나오면 꼭 저한테 공유해 주세요. 아시겠죠?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오픽 화이팅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